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요쌤입니다. 무용지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용지용의 뜻과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용지용을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이 한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이 한자는 없다, 아니다, 말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없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용은 쓸 용, 또 쓰일 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 보통 어조사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무엇 의, 지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도 쓸 용이죠. 그래서 무용지용을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쓸모없는 것의 쓰임 그런 뜻입니다. 쓸모없는 것의 쓰임 그런 뜻입니다.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쓸모있는 것이 되는 것을 무용지용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반대편에 항상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도가의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도가를 보실까요? 도가. 도가는 중국 선진시대 노자와 장자의 허무, 무의 설을 따르던 학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장자의 인간세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자 보시겠습니다. 장자는 중국 전국시대 철학자입니다. 제자백가 중 도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노자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본명은 주입니다. 그래서 성과 합하면 장주라고도 합니다. 산의 나무는 제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 기름불의 기름은 제 스스로를 태우고 있다. 계피는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베게 된다. 온나무는 칠로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칼로 쪼갠다. 사람은 모두 쓸모 있는 것의 쓸모만을 알고 쓸모없는 것의 쓸모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 초나라의 은자 광저벼가 공자가 묵고 있는 진문 앞에서 한 말로 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광저벼 보시겠습니다. 광저벼. 광저벼. 광저벼의 이름은 저벼입니다. 초나라의 은자로 저벼는 그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농사를 지어먹고 살았으며 미친 척하고 벼슬에 나가지 않았으므로 광저벼라고 했습니다. 즉 산의 나무는 그것이 인간의 소용에 닿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손에 의해 베어지게 되고 등잔불의 기름으로 쓰이는 기름은 그것이 불을 켜면 환하게 밝아지는 기능 때문에 뜨거운 불에 타게 됩니다. 계피는 맛이 좋기 때문에 계피나무는 배임을 당하고 온나무는 오칠을 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가지가 찢기고 살을 찢기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이렇게 쓸모있는 것의 용도만을 알 뿐 쓸모없는 것의 용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물편에도 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해자 보시겠습니다. 해자. 해자는 해시라고도 합니다. 해시.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입니다. 해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공손용 등과 더불어서 명가학파의 주도적인 철학자입니다. 명가학파는 논리학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아무데도 소용이 닿지 않는 것뿐이다. 그러자 장자가 말했습니다. 쓸모가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무엇이 참으로 쓸모가 있는 것인지를 말할 수 있다. 땅이 넓지만 사람이 서는 데는 발을 디딜 곳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만 발을 디딜 곳만 남기고 그 주위를 깊숙이 모두 다 파버린다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서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쓸모 있는 것이 되는 것 또한 알 수 있지 않은가? 장자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무의자연의 도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쓸모가 있고 없는 것을 초월해야만 온전히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용지용은 유용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에 대한 훈계의 말은 동시에 무의자연을 설명하기 위한 한 단계인 것입니다. 무의자연을 보시겠습니다. 무의자연. 무의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라는 뜻으로 강요나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의 흐름에 그대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구분나무가 선산지킨다는 말이 있는데 무용지용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무용지용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예를 보시겠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무용지물로 여겨지던 공터가 꽃밭으로 꾸며져 산책하기 좋은 곳이 되었다. 이 물건을 처음에는 무용지물로 여겨졌지만 나중에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귀중한 보물로 여겨졌다. 이번 신제품은 처음에는 무용지물로 여겨졌지만 사람들이 그 편리함을 깨닫고 나서는 인기 상품이 되었다. 한자 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